야구가 없는 월요일,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참견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이호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참견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박용택, 윤희상 해설위원, 윤세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날씨가 참 덥습니다. 이 삼복더위라고 하는데 이 무더위 속에도 계속해서 지금 KBO 리그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윤희상 위원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더울 때 좀 무더위를 이기는 좀 방법이 있으셨어요? 뭐 삼계탕도 먹고 요즘엔 뭐 에어컨도 파워 냉방으로 틀고 네. 그러니까 뭐 수면 식사인데 전 개인적으로는 뭐 수면 식사 근데 팀적으로 봤을 때는 매일매일 경기 안 나간 선수 있잖아요. 선발 투수들이 좀 몸 관리를 잘 해서 좀 팀의 기둥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네. 박용택 의원은 또 누구보다 또 루틴을 철저하게 지키셨잖아요. 어떻게 여름만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루틴이 좀 있으셨나요? 이기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네, 피해 다녀야 됩니다. 무더위를 피해야 된다. 피해 다니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어릴 때는 뭐 여름, 뭐 봄, 가을 상관없이 사실 좀 감이 떨어지고 하면 그러니까 날씨와 상관없이 연습량을 상당히 많이 가져갔었는데 이제 이후에는 한 30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날의 컨디션, 베스트 컨디션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조금 감이 떨어지더라도 그냥 항상 해왔던 어떤 그냥 루틴을 잘 지키면서 그러니까 베스트 컨디션을 만드는 거 그게 그냥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또 그 보양식은 잘 챙겨 드셨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평소에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이 원래 다 보양식들이라서 네, 뭐 그런 것들 항상 잘 먹습니다. KBO 리그 각 팀도 이 무더위를 좀 잘 이겨내야 하는데요. 사실 LG가 어떻게 보면 조용히 지금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에르난데스 선수와의 결별을 확정짓고 새로운 외국인 투수 영입을 했습니다. 맞아요. 우선 뭐 투수 얘기하기 전에 사실 이제 여름을 잘 보내는 팀을 좀 이렇게 지난 시즌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있는 팀들이 보통은 좀 여름을 잘 보내는 경향들이 항상 좀 있는데 결국 이제 LG 트윈스는 워낙에 이제 그 주전 선수들이 뭐 정말 뭐 한 10여 년 정도를 계속 이제 주전을 한 최소 5년 이상을 한 그런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여름이라고 크게 이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확실히 보이고 이제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 조금씩 격차를 좀 없애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자, 뭐 LG 트윈스 그럼 어디가 계속 좀 부족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이제 에르난데스 선수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앤더스 톨 허스트라는 이제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윤세호 기자가 훨씬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말 뭐 S급의 투수를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분명히 뭐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S급 투수의 모습은 아닌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투수들이 얼마나 또 한국 야구에 와서 바로 적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 투수가 결국에는 이제 새로 만나는 타자들이 또 얼마나 처음 봤을 때 좀 어려운 투수인지 그럼 충분히 시즌 끝날 때까지는 잘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좀 봤을 때 이 선수가 빅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선수인지 좀 자세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조금 다이나믹하게 갑자기 기량이 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가 뭐 드래프트 순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토론토 팀에서 그렇게 뭐 관심이 큰 유망주도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구속이 확 올랐고요. 그리고 구속은 빠르지만 결정구는 없는 선수야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갑자기 아마 이게 체인지업의 지금 지표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아마 킥 체인지업이 아닐까 싶어요. 유행하는 킥 체인지업. 그러니까 던지는 모습 보면은 진짜 그 약간 스플리터처럼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불과 한 2, 3개월 사이에 갑자기 기량이 확 는. 1, 2년이 아니라 2, 3개월. 네, 2, 3개월입니다, 이 선수. 맞아요. 실제로 성적이 그렇더라고요. 네, 7월 성적이 제일 좋아요. 7월 달에 5경기 나왔는데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트리플 A에서. 그래서 아마 LG는 이 선수의 성장세에 좀 주목을 한 것 같고 이 흐름이 KBO에 와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LG는 이 투수를 뽑을 때마다 외국인 투수의 약간 이 커리어를 좀 많이 보거든요. 메이저리그 경험자를 좀 좋아하고 근데 아마 처음일 겁니다. 예전에 뭐 리오단 요런 케이스 이후에는 처음일 거예요. 메이저리그를 한 번도 마운드 서본지 않은 투수가 LG 유니폼을 입은 거는 정말 오랜만인데 그래서 또 관심이 갑니다. NC의 랄리 톰슨이 빅리그 경험 없잖아요. 근데 잘하고 있잖아요. LG도 좀 그런 걸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일각에서는 에르난데스 선수가 혹시 다른 팀을 옮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는데 어느 정도 좀 이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이거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에르난데스 선수 입장에서는 어느 팀 외국인 선발 투수가 부상을 당하는
그런 좀 변수가 터져야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부상자가 나면 빨리 이걸 또 수급해서 메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대체할 할 수 있는 카드가 대체할 수 이런 있는. 웨이버 공시된 선수니까 그게 아닌 이상은 저는 일단 왜냐면 이 선수가 LG가 에란데스를 포기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이닝 소화에 있어요. 그렇죠. 이닝을 많이 먹지 못했기 때문에 선발 투수로서 그래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능성은 낮은 것 같습니다. 또 LG 트윈스에서 KT 위즈도 외국인 선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사실 KBO 리그의 이제 장수 외국인 선수고 또 외국인 타자로서도 많은 기록들을 바꿔놨던 멜로아스 주니어 선수가 결국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사실 뭐 이전에 또 이별한 쿠에바스 선수도 그렇고 멜로아스 주니어도 그렇고 이 KT 위즈 구단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외국인 그럼요, 선수인데 그럼요, 네. 결국엔 다 이별을 했습니다. 쿠에바스 대신 패트릭 머피가 왔고 그리고 로하스 대신 또 스티븐슨 선수가 왔는데 로하스 선수는 외국인 역대 최다 홈런을 친 선수예요.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뭐 어쨌든 외국인 선수는 무조건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별하게 됐고 이제 KT의 새로운 외야수가 된 스티븐슨 선수는 조금 고른 육각형의 선수라는 얘기가 있어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각 팀들이 쉽지 않은 외국인 선수 교체를 단행하면서 이제 가을 야구에 대한 확률을 높여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KBO 리그 순위 싸움이 또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핫한 이 트레이드와 FA에 대한 이야기로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KBO 트레이드 FA 총정리. 시즌 전부터 시즌이 진행 중인 지금까지도 10개 구단 모두 이제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이제 부족한 포지션, 조금 약한 포지션을 이제 채우는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을 하는 방법이 있죠. 스토브리그부터 많은 트레이드가 있었던 올 시즌인데요. 뭐 실제로도 정말 뭐 굵직한 트레이드들이 또 있었습니다. 진짜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굉장히 뜨거웠던 트레이드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최근 몇 년간 또는 뭐 제 기억 속에 남는 거는 시즌 중에 이런 트레이드가 많았었던 적이 있었나 네. 싶을 정도로 그런 것 같아요. 유니폼을 이렇게 바꿔 입은 선수들의 네임밸류도 꽤나 굵직하고 그래서 저는 올해 트레이드 시장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어쨌든 마지막 날에 그것도 거의 경기를 하고 있는데 7월 30일 날 경기 이미 딱 들어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트레이드 발표가 나는 것도 좀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선수가 하필 또 손아섭이다. 그렇죠. KBO에서 가장 안타를 많이 친 선수가. 그래서 올해 트레이드 시장은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 하니까 예전 기억이 나는데 그 심수창 박병호 선수가 맞아요. 그날이 이제 왜 기억이 나냐면 LG 트윈스가 이제 그 우천 취소로 아마 경기가 없었을 거예요. 마지막 날.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약간 좀 시간이 남으니까 또 여가 생활을 하려고 사실 그 제가 심창 선수랑 이제 당구장에 가가지고 당구 한 게임을 치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가 왔던 기억이 갑자기 새록새록 납니다. 저도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박용태 의원이 빨리 전화 받아봐라. 맞아요. 중요한 전화일 거다. 이제 그만큼 사실은 이렇게 선수들에게 전화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또 흔하지 않은 경우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심창 선수의 인생도 인생이지만 결국에 박병호 선수라는 맞아요. 그렇죠. 정말 국민 홈런 타자가 탄생을 했잖아요. 네. 그때 기자들은 욕하면서 노트북을 열었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트레이드 마감일 경기 뭐 5천 취소했고 그래가지고 트레이드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문자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트레이드가 보도 자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욕하면서 노트북 열고 기사 써야 되는 거죠. 다시 일을 네. 시작해야 네. 되는. 네. 자, 그만큼 지난해부터 이제 7월 31일 트레이드 마감일까지 트레이드가 활발한 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과연 올 시즌 어떤 트레이드들이 있었는지 먼저 저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이제 10월 31일에 이제 첫 트레이드가 있었고 7월 31일에 이제 올해죠. 마지막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뭐 가장 먼저 이제 김민과 오원석의 트레이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선수의 트레이드 일단 뭐 김민 선수는 이제 KT로 와서 선발 투수가 좀 필요했고 또 KT에서 좋은 역할을 했던 이 불펜의 김민 선수를 또 SSG 랜더스가 이제 받는 트레이드였습니다. 맞아요. 뭐 우선 SSG는 사실 이제 그 전 시즌에 노경원 선수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네, 그때 정말 너무 많은 이닝을 정말 거의 뭐 홀로 고군분투 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맞아요. 이제 네. 그런 이제 좀 활약을 해줬고 조병헌 선수가 결국에 이제 후반기에 이제 마무리로 좀 자리를 잡아주면서 결국에는 불펜에서 어느 정도 좀 안정감 있는 그런 이제 선수가 있으면 뭔가
경기가 그러니까 계산이 되는 경기가 되겠다. 사실 이런 구상을 했었고 실제로 결국에 이로운 선수까지 또 성장을 하면서 올 시즌 초반에 제가 이제 야구장을 가면은 항상 SSG 뭐 이승용 감독도 그렇고 뭐 송신영 코치도 그렇고 이제 이기는 경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올 시즌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자신감 있게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김민 선수 되게 잘 데려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원석 선수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그 트레이드가 됐을 때 이렇게 젊은 왼손 선발 투수를 와 아무리 이제 김민 선수가 좋다지만 어떻게 바꿀 수 있지? 근데 이제 SSG는 또 분명히 아마 어떤 성장에 있어서 그 정체가 좀 길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당장 써야 되는 어떤 불펜 투수와의 이제 교체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원석 선수가 이제 2년 차 때부터 결국에 선발로 완전 풀타임을 뛰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 5점대의 평자 그리고 이제 WHIP가 뭐 1.5가 넘어갔고 그리고 뭐 이제 승도 뭐 7승 6승 8승 6승 그러니까 그냥 그 어떤 한계점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맞물리면서 아마 저는 이강철 감독이 속으로 땡큐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강철 감독은 워낙 이제 투수 전문가고 그렇죠. 그 투수의 정말 장점을 잘 끌어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트레이드가 됐을 때 오원석 KT 가서 되게 잘 던질 것 같아. 사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뭐 올 시즌 이제 그런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트레이드 되자마자 전반기에 10승을 해버립니다. 네. 임상이었는데 어떤 부분이 좋아졌던 것 같으세요? 사실 이제 구종 구사율에서 확실히 많이 변화를 줬어요. 그러니까 오원석 선수가 못 던지거나 안 던지던 공을 던진 것이 아니고 랜더스에 있을 때도 던졌던 체인지업의 구사 비율을 확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팀을 바꾸고 또 포수를 바꿔주면서 확실히 효과를 받고 그러니까 오원석 선수는 사실 이제 후반기 들어서 조금씩 부침을 겪고 있는데 이제부터가 정말 진짜 오원석이에요. 그러니까 오원석 선수가 이 SSG에 있었을 때는 항상 여름에 약했어요. 여름에 약했기 때문에 뭐 ERA나 전체적인 승리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 시즌은 초반에 잘 풀렸고 그걸 잘 이어왔는데 이제 후반기 들어와서 조금 이제 부침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KT의 뭐 벤치의 대응이나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고 김민 선수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은 SSG는 이제 오원석 선수 선발을 내주면서 이로운 그리고 조병현 선수를 선발 투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보직 변경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김민 선수까지 오면 김민 선수도 혹시 선발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열어놓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김민 선수가 불펜으로 들어와 주면 여기서 자리를 잘 잡아주고 조병현 선수를 좀 선발 느낌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로운 선수를 선발로 돌리거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불펜에서 다 잘 던지고 있기 때문에 뭐 박용택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경기 후반에 확실히 안정감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뭐 스탯을 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해봐요. 그러니까 김민 선수가 이제 트레이드 될 당시 시점에 지난 시즌의 기록을 펼쳐놓고 올 시즌의 기록을 펼쳐놓고 보면 사실 지난 시즌보다 올 시즌 더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뭐 두 선수를 나눠놓고 보면 오원석 선수가 더 좋아요. 기록적으로. 네. 근데 어쨌든 두 팀이 원하는 바를 이룬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보면 저는 윈윈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안을 SSG가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SSG와 KT에 김민을 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트레이드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SSG는 김민 선수에 대한 이 매력을 갖고 있었던 거고, 예, 좀 김민 선수도 좀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차이가 있고 시기마다 좀 기복은 있어요. 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SSG는 정말 큰 과제였던 이 불펜 불안을 완전 떨쳤으니까 저는 SSG가 지금 그래도 계속 포스트시즌 경쟁을 하는 이유는 마운드가 업그레이드된 데 있다고 보거든요. 네, 작년보다 훨씬 마운드가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저는 두 팀 다 좋은 트레이드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금 배가 좀 아픈 정도 있겠죠. 그래도 오원석 선수는 왼손 선발에 그렇죠. 사실 선발 사실 KBO에서 이 토종 선발 투수의 가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점은 분명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롯데와 두산의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또 3대2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상당히 또 놀랐던 트레이드였습니다. 이제 정철원 선수와 김민석 선수가 사실은 이제 주된 이 트레이드의 핵심이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앞선 김민, 오원석 트레이드와는 조금 더 평가가 엇갈리고 네, 있죠. 좀 더 무게추가 한쪽으로 기울죠. 네, 처음에 트레이더가 발표됐을 때는 정철원과 김민석 1대1 트레이드에 약간 플러스 알파로 추재현이랑 이제 전민재 선수가 들어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트레이드가 시즌 초반에 전민재 트레이드. 예, 확 롯데쪽으로 기운 게 이 네. 전민재 선수의 유격수 자리에서 활약이었어요. 그랬다가 뭐 지금 전민재 선수가 좀 고전하고 있지만 어쨌든 정철원 선수는 기복은 있지만 계속 필승조에서 공을 던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트레이드가 특히 이런 젊은 선수들이 바뀌는 트레이드는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은 롯데 승리죠. 네. 자,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철원 선수도 전민재 선수의 활약을 뭐 롯데자이언츠 올 시즌 성적에서 빼놓을 수는 없는데 김태형 감독이 또 이 두 선수를 좀 어떻게 좀 잘 만드는 비법이 좀 있는 걸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형 감독의 특히 어린 선수들의 성향 파악을 정말 잘한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정철원 선수는 이제 좋았을 때 계속해서 경기를 투입하는 그런 부분. 뭐 롯데 팬분들은 뭐 혹사냐 뭐 이런 논란거리도 있지만 정철원 선수는 확실히 좋은 릴리스 포인트 감각을 갖고 있을 때 잘 던져주거든요. 네. 그럴 때 많이 써주고 그러니까 타자는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현장에 나가서 물어보는데 젊은 타자들한테 정말 타격 메커니즘을 많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같은 해설위원이잖아요, KBS에. 그래서 박영택 위원님 말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하체부터 돌아서 그 메커니즘을 정말 젊은 선수들한테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요. 제가 갔을 때는 이제 한참 나승엽 선수가 부진에 빠져 있을 맞아요. 때였어가지고 나승엽 선수에게 손이 먼저 나오니까 기다려. 그리고 하체부터 돌게끔 여유를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또 젊은 선수들이 또 하나씩 얻어가면서 본인의 좀 기량을 펼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해봐요. 반대로 이제 두산은 외야수들을 좀 받으면서 추재현 선수와 김민석 선수가 외야수 조금 더 활기를 불어넣어주기를 기대했을 텐데 지금 사실상 이제 주전 외야수들을 봤을 때는 기존 선수들이잖아요. 네, 좀 두산 입장에서는 좀 또 아쉬움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재현 선수와 이제 정수빈 선수 결국에는 이제 좀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 이제 두산의 외야진인데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김재현 선수는 사실 수비에서 좀 빠지는 게 맞는 상황이고 결국에 젊은 외야진이 들어가 있을 때 결국 뭐 추재현 선수도 사실 99년생으로 상당히 젊은 선수예요. 예. 그러니까 추재현 선수, 김민석 선수,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 경쟁 체제에 또 저는 들어간다고 어떤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 선수들이 당장 와서 그 자리를 메워줄 거라는 생각까지는 아마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제 이 선수들을 좀 더 미래를 보고 팀의 미래를 봤을 때 좀 그런 트레이드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 이제 윤세호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젊은 선수들이 껴있는 이 트레이드는 진짜 시간을 좀더 뭐 길게 1, 2년, 2, 3년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한 20년 지나고 났을 때 결국 어느 팀이 트레이드의 승자인지 또는 그 당시에는 또 할 만한 트레이드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두산의 조성한 감독대행 체제에서의 어떤 팀을 봤을 때는 젊은 선수들이 상당히 또 많은 기회를 주고 젊은 선수들에게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이 상황인데 김민석 선수도 그런 분위기를 좀 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좀또 이렇게 중계 갈 때마다 네. 뛰어와서 굉장히 또 선배님을 깍듯하게 또 이제 인사를 하는 후배인데. 네. 이제 뭐 유별난 학교 후배이긴 한데, 네. 사실 이제 김민석 선수는 저도 이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워낙 이제 학교 가서도 많이 봤었고, 좀 많은 대화들, 많은 뭐 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줬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선 포지션을 확실히 자신의 포지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야수를 봤지만 사실 내야 수비로서 이렇게 좋은 수비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프로를 가면 무조건 외야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네. 실제로 외야를 바꿨지만 외야에서의 어떤 수비도 그러니까 좋아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수비, 그러니까 큰 어떤 발전이 없었던 그런 이제 수비였고 결국에는 지금 팀의 사정상 이제 1루수로 나서고 있는데 맞아요, 네. 사실 김민석 선수가 1루수로 나서는 거는 저는 매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신이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외야수가 가장 맞는 옷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자신만의 포지션을 확실히 좀 잡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뭐라 그래
그 좀 대가 세다 그러나요? 그 좀 기가 좀 센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김민석 선수 아직은 조금 제가 볼 때 아직 어린 선수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그냥 좀 군대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사실 가장 큰 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얘기를 했는데 고등학교 수준의 투수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프로 레벨에서도 공을 갖다 맞추는 거 상당히 잘 맞추잖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레벨이 높은 투수면 투수일수록 사실은 기술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을 잘 보는 게 눈이 좋아서 공을 잘 보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기술이 좋아야만 공을 잘 볼 수 있고 좋은 선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민석 선수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했던 어떤 야구에 대한 틀을 깰 필요가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 김민석뿐만이 아니고 정말 10개 구단의 많은 유망주 타자들 아직 그 틀을 깨지 못하는 알을 깨지 못하고 나오는 타자들은 제가 항상 뭐 야구장 가면 정말 약간 쓴소리 비슷하게라도 이렇게 해주는데 이건 정말 좀 새겨들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도 어리니까 자신의 걸 좀 다 깨뜨리고 다시 시작할 쉽지 수 있는. 않거든요. 그건 쉽지 않은데 꼭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 못하는 선수들을 훨씬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랬고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자, 이 박용택 위원의 또 이제 고교 후배이기도 한 또 김민석 선수가 또 알을 깨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또 야구청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아가 조상우 선수 이제 두 장의 신인 지명권과 함께 이제 현금과 함께 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불펜 보강을 했었는데 당시 이제 장현식 선수 이탈을 좀 대비한 카드였잖아요. 네, 당시 이제 심작단장 얘기한 게 우승을 한 다음에 이 디펜딩 챔피언이 고전하는 이유가 불펜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승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불펜 필승조가 소모가 좀 많아지고 그 소모가 있는 상태로 그 다음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불펜진이 예전 같지 않다, 작년 같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 쭉 통계를 뽑아봤대요. 이런 공통점을 발견해가지고 조상우 선수를 또 과감하게 영입을 한 거고 또 장현식 선수의 이탈도 또 큰 영향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조상우 선수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하긴 좀 어렵지만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근데 일단 저는 뭐 지금은 아쉬워요. 후반기 들어와서는 굉장히 좀 고전하고 있고 1군에서도 빠지고 그랬지만 저는 조상우 선수가 없었다면은 올해 기아 불펜은 더 고전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한 트레이드였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상우 선수가 개막하고 나서 상당히 잘했고 사실 6월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월간 승률 1위를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선수가 바로 조상우 선수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제 0.82라는 아주 좋은 평균 자책점을 나타냈는데 7월 들어서 다시 또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줬죠.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투구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조상우 선수가 매년 구속 저하, 구속 하락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조상우 선수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리셋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 저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144km의 중반대의 공에 슬라이더를 많이 던지는 투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슬라이더의 움직임과 제구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7월에는 이 슬라이더의 피안타율, 그러니까 정말 제구가 잘 되지 않는 공에 슬라이더가 많이 맞아나가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결국 이제 최근 또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불펜 평균 자책점이 높아지면서 트레이드를 통해서 불펜 투수들을 영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기아 타이거즈 전반적으로 조상우 선수 한 명의 문제라고 보긴 좀 어렵죠. 네. 그럼 뭐 결국에는 참 야구라는 게 그러니까 그 제가 또 영역 감독의 말이 또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올 시즌 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기아 타이거즈가 가장 좀 전력상으로는 위에 있는 건 어느 누구나 다 인정을 했지만 결국에는 야구 쉽지 않다 용태가 이 얘기를 계속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부상 선수, 또 갑자기 부진한 선수.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의 구상, 우리의 계산에서 벗어나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면 사실 그 시즌은 쉽지가 않은 시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기아 타이거즈는 사실 불펜에 그 뭐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승을 하고 성적을 내면은 그만큼 어떤 불펜들이 좀 과부하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즌에 불펜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시즌들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조상우 선수의 영입도 분명히 있었던 건데 결국에는 뭐 부상 선수, 부진 선수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또 시즌 중간에 이런 트레이드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7월 28일이었죠.
네, 기아 이제 최원준, 이우성, 홍종표 선수가 이제 NC로 가고 NC의 이제 김시훈, 한재승, 정현창 선수가 이제 기아로 오게 되는 또 트레이드 3대3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뭐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기아가 불펜이 조금 더 힘들어졌다, 불펜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핵심 트레이드였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일단은 많은 불펜 투수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근데 정말 근데 중요한 문제는 올 시즌의 기아는 자완 불펜 투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비슷한 우한 투수들이 너무 많다. 좌타자를 막을 수 있는 좌투수가 필요한데라는 또 물음표도 하나는 있었어요. 물론 선수 자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곽도기 선수의 부상 빠진 것도 그렇지만 최지민 선수의 컨디션을 얼마나 빨리 좀 반전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해 보여요. 최지민 선수가 어느 정도 반전을 해준다면 들어온 뭐 김시훈, 한재승 선수 그리고 기존에 있던 뭐 전상현 그리고 정혜영 선수까지 좀 더 긍정적인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NC 다이노스는 이제 외야수를 보강을 했습니다. 사실은 많은 팬들께서도 이 트레이드에서 3대3 트레이드에서 가장 놀랐던 것은 역시나 최원준 선수의 트레이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 이제 기아 타이거즈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게 좀 굵직한 FA 선수들이 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최원준 선수와의 이제 FA 계약까지를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끝난 좀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엔 또 NC 다이노스가 또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건 NC 다이노스 또한 사실은 이제 그 뒤에 또 우리가 얘기할 그 손아섭 선수에 대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면서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잘 맞물린 어떤 트레이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확실히 저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마감일을 앞두고 일어난 트레이드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슈? 중점 사항은 반년 렌탈이에요, 렌탈. 맞아요. 네, 최원준 선수도 FA 앞두고 있고 손아섭 선수도 FA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이 FA를 앞둔 선수의 시장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좀 답이 어느 정도 나온 게 올해 트레이드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 저는 NC는 최원준과 인연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걸로 봐요. 네, 그러니까 예비 FA를 데려왔지만 우리가 최원준이랑 FA 계약도 할 거다. 그래서 현재이자 미래 중견수로 최원준을 낙점했다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NC가 올해 포지션별 타격 지표를 보면 중견수가 가장 안 좋습니다. 맞아요. 리그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최원준 선수에게 이 중견수를 앞으로도 맡겨서 이 중견수 약점을 좀 메워보겠다 이런 생각이고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예요. 그럼요, 네, 그럼요. 공수주가 다 되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포수도 그렇고 유격수도 그렇고 중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지션별로 타격 지표를 보면요, 굉장히 다른 포지션보다 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최원준 선수가 평소에 했던 만큼의 활약을 중견수 자리에서 해주면은 팀에 굉장히 플러스가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NC의 최원준 영입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를 두루 바라본 그런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최원준 선수가 이제 공주라고 불리잖아요. 말이 좀 많아서. 얼마 전에 이제 중계를 보니까 박민우 선수가 벌써 지쳤더라고요. 뭐 이미 표정이 네 이제 그만하자 뭐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만큼 또 팀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약간 댓글이 또 있는데 네. 박민우 선수가 그 휘분 얘기를 할 때 얼마나 다른 선수들이 이런 표정을 지었을까. 이제 다. 뭐 이제 이런 또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네. 자, 이제 이어서 사실은 이제 7월 31일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트레이드가 끝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7월 31일 트레이드 마감일에 트레이드가 있었고 사실은 또 굉장히 놀랄 만한 트레이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트레이드는 지난 몇 년 동안 다 히어로즈빨이었어요. 맞아요. 빅네임, 진짜 굵직한. 와, 얘가 트레이드가 돼? 다 히어로즈였잖아요. 박동원 시작으로 최원태, 다 키움 히어로즈에서 조상우 선수도 그랬고. 와, 키움이 아닌 다른 구단에서 이런 트레이드가 나올 줄은 사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게 KBO에서 가장 많은 안타를 친 손아섭 선수가 와, 마감일에 경기 시작하고 이미 시작했는데 트레이드 보도자라고 나온 거 보고 많이 놀랐죠. 사실 저는 트레이드가 된 것도 놀랐지만 트레이드 조건에 사실 조금 더 놀라긴 했습니다. 네. 사실은 좀 저희들의 기대보다는 조금 더 금액이라든지 지명권이 좀
그러니까 한화가 잘하는 거죠, 계약 그 트레이드. 저는 그러니까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손혁단장 할 만큼 다 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네.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난 스토브리그부터 소혁 단장은 정말 약간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막 경우의 수 재는 거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하듯이 외야수 보강을 모든 구단의 다 외야수를 열어놨죠. 살펴보면서 했어요. 다 열어놨어요. 막 사인앤 트레이드도 구상했다. 진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외야수 보강을 하기 위해서, 외야수를 통한 공격력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안 됐다가 결국엔 트레이드 마감일 했다 이걸 성사시킨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 실행위원회를 알고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실행위원회를 한다, 네네네. 단장 모임이 있다, 워크샵이 있다. 이게 굉장히 트레이드가 이루어지기 좋은 조건입니다. 사실 이전에 최원태 트레이드도 미국에서 성사가 됐어요. 미국에서 단장들끼리 워크샵에서 이렇게 서로 카드 맞히다가 성사된 거고, 이번 트레이드도 이제 임선남 단장과 소영 단장이 미국 워크샵 중에 따로 만나서 카드를 맞춰서 극적으로 성사를 시켰는데, 아마 이런 미국 워크샵 자리도 이런 빅딜이 일어났는데 좀 좋은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시즌 초반부터 계속해서 하나와 NC 간의 트레이드에 대한 썰은 저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들었던 트레이드의 어떤 그 썰의 당사자들은 단 한 명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네. 그게 좀 그렇죠. 놀랍더라고요. 뭐 굳이 따지면 그 전부터 보면 뭐 김성국 선수에 대한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근데 어째 김성국 선수는 SSG로 가게 됐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현재 NC의 외야수들 있죠. 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렇게 볼수 실명 있을 것 얘기해도 같아요. 돼요. 뭐 뻔히 다 아는 건데 권희동 뭐. 선수도 있고 네. 뭐 박건우 선수도 있고 맞아요. 있어요.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선수를 내주려면은 하나가 줘야 되는 카드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죠. 예, 뭐 진짜 특급 요망주 줘야 되거나 아니면 1라운드 지명권 줘야 되거나. 이게 제가 NC 입장에서 굉장히 구미가 당길 만한 게, 만약에 NC가 하나 1라운드 지명권을 가져가죠? 그러면 다가온 드래프트 전체 2순위, 3순위를 다 뽑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유리해져요, 드래프트에서. 네. 그래서 저는 NC가 그 부분도 생각을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좀 이상이잖아요. 최원준을 데려왔을 때 한 얘기가 이거였어요. 우리 가을 야구 노린다. 우리 아직 포기한 거 아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드 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뭐 권희동이나 박건우 선수를 내주면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예, 이건 아니었다고 보고, 포지션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손아섭 선수는 그냥 DH로 본 것 같아요. NC 구단이 본 앞으로 손아섭 선수의 포지션은 그냥 DH뿐이다. 근데 DH는 보통 뭔가 이제 체력 안배하기 위한 그런 포지션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트레이드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NC는 트레이드 손아섭 선수를 보내고 나서도 시즌 포기한 거 아니다. 우리는 가을 야구를 바라보고 달려갈 것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저는 더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진 않았지만, 그러려면은 NC의 순위가 더 아래에 있어야 됐다. 예, 그렇게 봅니다. 서로가 이제 가을 야구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금 NC도 가을 야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당장 하나 입장에서는 사실 김경문 감독이 바라는, 김경문 감독이 고민을 시즌 내내 했던 리드오프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데, 박용태 의원 보시기엔 좀 어떠신가요? 손아섭 선수는 사실 전천후로, 타수는 사실 어디나 갖다 놔도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 물론 이제 손아섭 선수가 이렇게 젊은 선수, 아니면 이제 내가 이 팀에서 입지를 뭔가 잡지를 못하면서 트레이드가 되고 어떤 생각이 전환이 생기고 자리를 잡고, 사실 이런 선수는 아니죠. 뭐 진짜 대한민국에서 안타를 가장 많이 친 타자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손아섭 선수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아무래도 이렇게 기분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내 마인드 세팅이 다시 한번 되고, 이러다 보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NC에서 했던 것보다 손아섭 선수가 한화에서 더 좀 진짜 어떤 전성기 때의 모습들을 또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선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국 시리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승이라는 본인 평생의 어떤 꿈이 지금 또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상당히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은 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강민호 선수, 뭐 손아섭 선수, 뭐 몇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뭐 몇천 타석 이상의 뭐 선수들 중에 결국에 우승 한번 못 해본 선수들 뭐 이런 막 나오는데, 강민호 선수가 되게 놀렸었거든요.
한국 시리즈. 네, 손아섭은 절대로 우승 못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결국에 또 그게 가장 또 가까운 팀에 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동기부여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보고 손아섭 선수가 인터뷰에서 뭐 나의 어떤 가치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그 속에 많은 것이 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윤상현 의원 보시기 좀 어떠세요? 이게 확실히 이제 우승을 노리는 팀에 이런 선수가 딱 들어오면 또 팀 안에서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지죠. 그러니까 손아섭 선수의 이 뭐 에버러지 능력, 클러치 능력, 그리고 큰 경기에 강한 모습, 뭐 그런 거 봤을 때 반대로 제가 상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하나 타선에 손아섭이 들어간다 껄끄럽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타선에 껄끄러움은 있겠지만 이제 결론은 수비예요, 수비. 수비를 과연 어디에 활용할지 그리고 이 손아섭 선수가 부상 없이 남은 시즌을 제 컨디션에 들어올지 그러니까 이런 쪽은 한번 또 좀 보수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 확실히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 트레이드 마감일의 손아섭 트레이드였는데, 뭐 지금 뭐 저희가 언급하지 않았던 트레이드를 포함해서 지난 시즌이 종료된 이후에 참 많은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세 분께서는 어떤 트레이드가 가장 좀 인상적이었고 또 어떤 트레이드가 가장 좀 베스트 트레이드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좀 하시는지요? 저는 기아 타이거즈 NC 다이노스인 것 같아요. 3대3 트레이드. 네. 결국에는 그 3대3의 트레이드인데 바꾸자마자 그냥 정말 중요한 순간에서 계속해서 지금 맞아요. 활약을 하고 있는. 네. 네. 결국에 지금 당장 필요한 어떤 트레이드, 네. 뭐 가장 좀 현실적인 트레이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윤석열 의원님. 저는 어쨌든 손아섭 선수 앞으로가 너무 궁금해요. 네, 정말 이 하나 이글스의 유니폼을 입은 손아섭 선수가 하나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하고 어쨌든 이 선수는 안타 하나하나마다 새로운 역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역사가 뭐 새로운 구장에서 대전 신구장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궁금한 거는 이제 올 시즌의 마지막도 궁금하지만 앞으로의 또 올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제 FA가 되는 손아섭 선수인데 그때 또 손아섭 선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네. 그러니까 KBO가 이런 트레이드가 많진 않아요, 사실. 그렇죠, 네. 약간 우승 청부석격으로 딱 데려가지고 한 트레이드가 많지는 않은데 저는 이런 트레이드는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지 또 한 번 또 그 리그의 열기를 또 뜨겁게 만들 수 있고 관심도 커지고 아마 손아섭 선수 트레이드 된 날 그 검색어가 엄청났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 사실 저희끼리도 농담을 삼아서 아이 오늘 뭐 정말 대박 트레이드 하나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경기 중에 또 트레이드가 있었죠. 네. 윤상현 의원은 좀 어떤 트레이드가 좀 가장 인상 깊어요? 저는 뭐 선발 투수 KT 오원석 선수가 오원석 선수. 그러니까 25세 이하 젊은 이 선발 투수가 규정 이닝을 채우고 또 10승 15승까지 달성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아무래도 KT 오원석 선수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 트레이드를 통해서 유니폼이 바뀌긴 했지만 선수들이 이제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또 열정 또 경기력은 이제 더 한결같음을 넘어서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선수들이 앞으로도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참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팀의 전력을 메워줄 방법. 뭐 트레이드도 있지만 트레이드 이외에도 FA라는 또 영입 방법이 있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FA 계약을 했던 선수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 FA 조건을 갖추려면 좀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일단은 뭐 대졸이냐 고졸이냐 이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정규 시즌 8시즌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8시즌이 아니라 한 시즌당 등록 일수를 채워야 돼요. 이 등록 일수가 145일입니다. 이거를 좀 궁금하시면 KBO 홈페이지에 가서 선수를 검색해 보시면 등록 일수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은 대략 이 선수가 언제쯤 FA가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5의 등록 일수가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올해 이거를 145를 채웠냐 못 채웠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쨌든 이걸 채우면은 네, FA 권리를 얻고 사실 뭐 모든 선수의 꿈이죠. 네, FA 자격을 얻는 거는. 저는 사실 그래서 이 FA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가장 FA를 취득하기 어려운 종목이 저는 야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야구를 해서 FA 자격을 얻는 것이 꿈인 것이 있는 선수가 상당히 많을 정도로 FA 자격을 취득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FA 최근에는 뭐 FA 몇 억을 받았냐 뭐 헐값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FA 자격이라는 자체만으로 저는 좀 존중을 좀 바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FA 자격을 한번 행사한 선수는 그래도 충분히 성공한 선수다.
그만큼 이 치열한 경쟁 무대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거잖아요. 네. 고졸 선수 같은 경우에 8시즌을 살아남은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선수가 프로 선수로서 가치를 증명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이거 얻기가.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또 왕조의 이제 선발 투수로 또 우승 반지가 많은 윤희상 위원께서 FA를 한 번도 못 해보셨다면서요? 저는 못했죠. 사실 저 너무 놀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선수 생활 동안에 반 이상을 저는 재활군에 있었습니다. 네, 어깨 수술을 2번을 하고 이제 재활 기간이 길었고 FA 할 수 있는 해에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네, 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은 들었어요. 근데 뭐 야구를 조금만 더 해보고 나서 뭐 FA를 정말 박용택 위원님처럼 대박은 아니더라도 한 번은 시도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몸 상태가 결국 마지막까지 되지 않았고. 네. 좀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FA를 한번 좀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은 좀 안 드시나요? 부러운 거죠. 네. 정말 선수 생활을 꾸준하게 1군 무대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는 선수들이 부럽기도 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네. 근데 또 옆에는 또 3번 하셨다면서요? 아니 근데 그 윤희상 의원님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사실 저는 FA 대박은 없고요. 그냥 소박, 중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3번을 이제 횟수만 좀 많은 사실 이제 3번까지 했고 제가 알기로 한 3명 정도가 아마 FA 이제 3번을 취득을 했었고 이제 강민호 선수가 올 시즌 FA 자격을 해서 이제 FA 계약을 하면은 이제 전무후무와 이제 4번째 FA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FA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선수들이 인정받고 좀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자, 올 시즌 FA 계약을 맺은 선수들에 대한 성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FA 계약 첫 해 주요 선수들 엄상백 선수, 심우준, 최원태, 장현식, 김원중, 허경민 선수 저희가 대표적으로 지금 일단 기록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뭐 지난해 저도 이제 이 FA 준비하면서 지난해 야구의 참견을 처음부터 이제 싹 봤거든요. 굉장히 많이 맞추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가끔 이제 뭐 인터넷에 밈으로 뭐 제가 얘기하면 다 거꾸로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제 얘기는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묵혀놨다가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또 이러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작년에 그 F 얘기를 하면서 가장 좀 시달렸던 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김원중이 80억부터 시작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제가 사실은 저는 여기서 가장 FA로서 뭐 좀 구미가 당기는 그런 FA는 저는 이제 김원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 코웃음을 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고 실제로 올 시즌 뭐 단연 넘버원 네, 어떤 활약을 김원중 선수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출연진들이 이제 이 주요 FA 선수들 어떻게 좀 평가를 했는지 성적표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역시 뭐 박은택 의원은 이제 A+를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 A부터 시작이라 그래서 저는 S를 줄 수도 있죠. 사실 이제 김원중 선수 뭐 시즌 성적으로만 봤을 때도 S가 맞고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어떤 계약 대비의 어떤 성적을 봤을 때는 뭐 그냥 더블 S가 맞고요. 그리고 팀 성적까지 합치면은 그냥 트리플 S입니다, 진짜. 그런 활약을 좀 해주고 있어요. 네. 역시나 뭐 3분 모두 이제 김원중 선수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이제 A급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윤상 위원 보실 때는 또 지난해 FA 전과 이제 올 시즌을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부분 김원중 선수 좀 높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저는 뭐 항상 김원중 선수를 높게 평가했어요. 그 이유는 이닝당 탈삼진율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원중 선수의 이 탈삼진율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봤고, 그러니까 워낙 롯데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타구단에서 오퍼를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김원중 선수가 4년에 54억은 조금은 약한 것 같아요. 좀 선수 입장에서 조금 아쉬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는 게 결국에는 홈 디스카운트를 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김원중 선수는 사실 다른 팀과의 어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어요. 네. 그냥 나는 롯데맨이다.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에 이제 홈 디스카운트를 좀 많이 당한 건데 네. 이 선수들이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홈팬들의 사랑. 그렇죠. 네, 이건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도 남는 거기 때문에 돈은 쓰면 그냥 없어지고요. 그거 사실 뭐 큰 차이 안 납니다. 결국에는 그 홈팬들의 사랑을 저는 한
뭐 몇십억 정도에 좀 샀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14년도에도 박용택 위원이 FA 했을 때 그때 밤새서 했었고 김원중 선수의 그 과정도 다 단장님들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김원중 선수는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김원중 선수를 이렇게 다가가고 싶었는데 김원중은 롯데랑만 얘기한대. 이렇게 딱 단장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좀 낭만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기 박용택 위원을 시작으로 김원중 선수, 뭐 전준우 선수, 뭐 임창규 선수 보면은 왜 그러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도대체 왜? 김원중 선수는 만약에 다 들어오세요. 네, 다 한번 해봅시다. 이랬으면요, 저는 이 계약 규모보다 훨씬 더 계약 규모가 커졌을 겁니다. 아유, 제가 말한 거 나왔다니까요. 네, 맞아요. 네, 최소 80억 까지 나왔어요. 갖고 사실은 네. 김원중 선수가 이렇게 롯데만 바라봤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받은 FA들이 있어요. 네. 장현식 선수, 장현식 선수, 그러니까 이게 맞죠. 다 김원중을 바라보고 있다가 김원중이 난 롯데밖에 안 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시선이 다 장현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현식 선수는 사실 기아, LG, 삼성 세 팀이 이제 경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사이익을 받은 거죠. 어쨌든 보장이익은 더 많습니다, 장현식 선수가. 무업순이네요. 네, 보장이익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논리가 참 예측할 수 없게 막 흘러가요, 보면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물론 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첫 해만으로 봤을 때도 이 계약은 상당히 좀 롯데가 잘한 계약이다라고 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4년에 이제 54억 계약이었죠. 장현식 선수도 일단 뭐 중간에 부침이 좀 있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뭐 좀 기복은 있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건강한 장현식은 확실히 좋은 선수다. 굉장히 뭐 연투도 굉장히 잘하고 네. 튼튼하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후반기 들어서 LG가 고공질주를 하고 있는데 그 시작점이 이제 광주 3연전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장현식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때 뭐 3승 1세이브였나요? 일주일 동안? 굉장히 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기록을 보여주면서 최근 또 LG 상승세의 주역이기 때문에 장현식 선수는 또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세 분께 좀 궁금한 것이 세 분의 의견이 좀 비슷합니다. 지금 최원태 선수의 올 시즌 기록이 5승 6패 4.59의 평균 자책점. 두 분 모두 상당히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팬들과의 의견은 또 약간 좀 엇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제 팬들의 어떤 기대치는 팬들의 기대치는 결국에는 최원태 선수가 그동안 해왔던 기록보다는 훨씬 좋은 기록이 사실은 팬들의 기대치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어떤 FA 금액이 어느 정도 컸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단이 생각했을 때 물론 이제 구단도 어떤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분명히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때까지 최원태 선수가 해왔던 어떤 기록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기록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뭐 크게 뭔가 떨어지는 크게 실망할 수 있는 성적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어떤 평가가 최원태 선수고, 장현식 선수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LG 트윈스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은 해주고 있다. 이제 이런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윤희상 의원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측 범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최원태 선수는. 그러니까 최원태 선수가 FA 전의 커리어가 그러니까 풀타임, 그러니까 규정 이닝을 채운 것이 3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던져준다면 규정 이닝은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엄상백 선수는 사실은 이제 얘기를 안 꺼낼 수 없는 것이, 자, 엄상백 선수에게 4년 70억이고 옵션이 11억 5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엄상백 선수가 사실 FA 하기 전에 딱 한 번 처음으로 규정 이닝을 156이닝을 채웠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뭐랄까 도박의 개념도 좀 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드디어 규정 이닝을 채웠으니까 앞으로 4년 동안은 승승장구할 것이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반면에 이면이 있다는 것은 이 많은 연차 수 동안 규정 이닝을 단 한 번밖에 못 채웠었네. 이런 쪽에 있을 때는 엄상백 선수의 올해 1년은 조금은 하나 입장에서는 다소보다는 좀 많이 아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이글스가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사실 FA에 있어서는 지금 그 결과가 좋지는 못해요, 현재까지. 네, 좀 아쉽죠. 네. 그러니까 뭐 결국에 저는 선발 투수는 이 로테이션을 꾸준히 채워주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KBO에서 이 대체자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부실한 포지션이 선발 투수거든요. 예. 그래서 핵심 선발 투수와 뭐 이런 대체자 선발 투수의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FA 선발 투수라면은 그래도 로테이션 다 돌아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최원태 선수와 엄상백 선수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고 심우준 선수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심우준 선수의 타격 지표가 굉장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엄상백 선수보다 높은 점수를 준 게 분명 전 심우준 선수의 존재가 하나 수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이 내야진의 안정성 이런 거 있어서 그래서 그래도 심우준 선수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수비를 그래도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그래도 좀 심우준 선수를 엄상백 선수보다는 좀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결국에 이제 야구라는 스포츠가 단체 스포츠, 팀 스포츠라는 게 사실 팀 성적이 이 정도 안 났으면 이 선수들 정말 가루가 되게 까입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게 하나라는 팀이 지금 하나 이글스가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자 이렇게 또 윤 기자님처럼 심우준 선수 그래도 수비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있다. 저는 냉정하게 보면은 이 두 선수 모두 사실 상당히 지금 실망스러운 성적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정말 실망스러운 성적이고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 선수들이 좀 더 힘을 내줘야 되는 것도 확실히 사실입니다. 네. 뭐 아직 시즌이 좀 남아 있고요. 또 이제 계약 기간도 남아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 안에 또 자신의 가치를 또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또 어려운 주제에 소신 있게 참여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전세현 아나운서가 소개하는 이주혜 선수 만나보면서 오늘의 순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내가 찜콩. 안녕하세요. 전세현입니다. 야구의 참견에서는 매주 한 주간 가장 빛나는 활약을 펼친 이주혜 선수를 선정합니다. 지난 한 주 가장 빛나는 활약을 펼친 선수는 누구였을지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LG 트윈스 박혜민 선수 지난주 6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 8푼 9리를 기록하고 무려 6개의 도루를 성공하며 KBO 역대 5번째로 통산 450도루 고지를 밟았습니다. LG 트윈스 구본혁 선수 지난주 6경기에 출전해 타율 5할, 안타 13개와 6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수비에서도 철벽을 자랑하며 LG의 선두 싸움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 박세웅 선수 지난주 2경기 등판에 1승, 평균 자책점 2.08을 기록했는데요. 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하며 후반기 시작과 함께 안경 에이스의 완벽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세 선수 모두 정말 빛나는 활약을 펼쳐줬는데요. 박용택 위원과 윤희상 위원이 선택한 이주혜 선수는 바로 박혜민 선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다음 주에도 야구 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이 중심에 있을 선수 아닌가요? 충분히 박찬호 선수가 가장 뜨거운 FA가 될 것 같아요. 데리고 와야죠. 데리고 와야 되고 총액 강백호 선수의 FA 이 계약입니다. 강백호 선수를 사고 싶다? 그럼 저는 한 또 줄 것 같아요. 만약 이적을 한다면 이적이 예상되는 베테랑 선수를 선수가 왠지 또 꽤나 인기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LG와 하나가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10개 구단의 팀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팀의 단장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 팀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네. 왕조를 세우겠습니다. 강백호. 와. 네.